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군산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도로의 관할권은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의 관할권 결정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서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서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병수 군산항 발전협의회장으로부터 새만금 신항이 왜 군산항과 원포트로 운영돼야 하는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병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군산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도 있는 것 같고요.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제 이 김제시 관할로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뭐 규탄대회도 열고 여러 가지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상실감에 넘어서 네.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네. 예. 여기에 있는 해상에 옛날에는 군산시에서 모든 행정을 다 네. 지도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 행위를 다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새만금 공사가 시작할 때 어권 보상도 군산시에 다 해줬는데 저게 2월 21일 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네. 김제 관할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는 대법원에 네. 제소해가지고 지금 다시 최종 판단을 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예. 예, 군산 시민들의 반응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가 이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언제 예. 제소를 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단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나 이것이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2월 21일 날 중분이 결정이 났고 3월 13일까지 네.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할 기한일 거예요. 네. 아마 곧 제소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제소를 하게 되면은 저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2호 방조제나 동서도로 관할권이나 이것도 이거 2호 방조제의 경우 예.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예, 오래 걸렸죠. 네. 그거 1,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네. 또 그동안까지 또 지역 갈등 상황은 계속 될 것이고 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군산 지역 사회가 이제 이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비단 동서도로의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새만금 수변도시 그리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까지도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만금 신항 그리고 수변도시 관할권도 지금 그렇게 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1일 날 동서도로가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도로하고 2호 방조제 밑에 있어요. 따라서 네. 이건 자동으로 네. 김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논리에 따르면 네. 그리고 새만금 신항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만금 신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군산 시민들은 네. 오늘과 같은 저는 상황을 전혀 인식도 못했고 이렇게 갈 줄도 몰랐어요. 왜? 네. 군산 땅에 새만금 신항이 건설되는데 네.
왜 저게 김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가? 그것은 뭐 이제 동서도로나 2호 방지제를 이제 김제 쪽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신항이다 그런 논리인데 그 신항이 어떻게 보면은 방주제하고 710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유 수면에 건설도로구나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신항 지금 위치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두리도입니다. 이게 신항이고요. 이게 네. 신항입니다. 이게 신항. 이게 신항이고 두리도가 신항하고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이 비안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가 신시도, 네. 문여도. 이게 전부 좌우로 네. 좌우로 전부 군산이고 두리도 같은 데는 현재 5가족이 살고 있는데 신항하고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라면은 여기 방주제가 여기가 김제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이 김제 관할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은 어청도는 충청남도도 군산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그게 충청도 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만금 신항은 군산 항이 네. 수시 문제로 골치가 아프니까 참, 지금 1년에 쌓이는 토사가 300만 입방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1년에 한 준수를 해야 한 8, 90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해마다 준수를 해도 그 220방 메타는 쌓여가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배들이 들어오다가 보턴 타치되니까 빠꾸야 평택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온 배들도 바꿔에 딱 들어서 이제 부두에 접안하면은 간조 때 물이 빠지면은 하약을 제때 못하면은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가 미끄러져요. 네. 지금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보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개발된 것이 네, 이제 그런 심한 이유에 의해서 네, 이제 새만금 새만금 시장이 신항입니다. 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군산항의 대체항의 용도였다. 이렇게 예. 지금 당초에 새만금 신항 예. 건설하는 취지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새만금 신항과 이제 그 군산항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체항으로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이 운영 방식 그리고 관할권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 시민들은 이 군산항과 이 새만금 신항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 시민들은 전부 이게 단일 행정, 네. 원푸트 개념으로 가야 된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천 같은 데도 신항이 생겼는데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항과 예, 부산항도 네. 부산항 신항도 지금 그 부지를 보면은 50%는 진해고 50%는 부산시인데 이것도 신항을 원래 부산항과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이건 단일 행정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투푸트 개념으로 간다면은 그거 두 개의 그 항만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군산항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보면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업체 중에서 물동량이 한 1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어차피 전라북도 물동량인데 경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새만금 신항이나 군산항이나 공멸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일 행정 원푸트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이제 원포트 하나의 항구로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관할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런 그 원포트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개의 항을 투푸트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지자체에서 물량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불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제시 쪽에서도 인센티브를 집으로 군산시에도 하는데 그것도 경쟁될 뿐더러 두 개 항만이 물량 유출에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네. 두 항구 다 그 공멸하는 길이니까 네. 단일 행정 완부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단일 행정 완부트로 가면은 화물을 특성화시켜서 화물을 특성화시킬 예, 수 예를 있다. 들어서 예, 뭐 자동차라든가 크루즈, 네. 컨테이너, 그리고 새만금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서 취급하고 이쪽은 다른 잡화물 군산항에서는 잡화를 취급하고 이런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투포트로 운영하다 보면 조정 기능이 상실됩니다. 네. 새만금 신항이 건설을 계획하고 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가 항만 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거기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운영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원래 그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 새만금이 완공되고 이제 방주제가 완공되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 다 그냥 무시가 되고 지금 저 해상 경계선도 무력화가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그 중분위에 네. 그걸 또 재수하고 막 하여튼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군산시 입장에서는 이 운영 계획, 국가 항만 운영 계획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강력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 주장하고 있죠. 강력 주장하고 있고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각계 요로에 네. 이건 단일히 군산 신항이다. 네. 완푸트로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전라북도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전라북도가 말하자면 군산시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갈무리를 해서 분명한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특히나 해수부의 최근의 그 군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보냈는데 그 의견서가 모호하다 뭐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는 우리가 그 군산 쪽에서 파악한 전라북도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원래 결정하는데 네. 이제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도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네. 근데 이제 도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군산으로 하면은 김제에서 들고 일어날 테고 김제라면 군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네. 해양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꾸렸습니다. 네. 7명의 자문위원단이 서울에서 효의도 3차까지 했는데 네. 거기서 도출된 의견이 네.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산시 쪽에서 정보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은 이건 새만금 신항은 이건 군산항이다. 군산하고 네. 같이 원푸트다. 그렇게 결정해 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에서 그걸 받았어요. 내용을. 네. 받아서 바로 해양수산부에 이걸 통보를 해야 되는데 네. 여지까지 않고 그냥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네. 왜? 그걸 받았으면은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내지 왜 안 보내냐 이겁니다. 바로.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 전라북도는 어떤 내용으로 해수부의 의견은 보냈지 않겠습니까? 안 자문위 보냈어요. 내용과 그것은 자문위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역항 지정에 대해서만 네. 보냈어요. 사실상 그 앞에 신항 앞에 여기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네. 여기 방파제가 딱 있는데 이 방파제도 사실상 군산이 지원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원부여도 요청을 안 했고 네. 그리고 자문위원단의 그 결정 사항도 네. 얘기를 않고
오로지 무역항 지정해달라고. 이거 무역항 지정하면 투포트 개념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무역항으로만 지정을 해달라. 예. 네. 대한민국에 14개의 무역항이 있는데 지금 15번째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런 공문만 해양수산부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군산 항만청 네. 의 의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항만청이 어차피 그 해수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는 뭐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고, 저희 이제 군산시 입장은 이게 만약에 이게 김제나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거의 시민들이 진짜 아마 뭐 폭동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진짜 그 상실감에 분노가 심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제가 그걸 왜 안 보내냐. 네. 내가 그래가지고 도측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도측 입장 그런 거예요. 때가 있다 보내는 것도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고 네. 때가 있다. 때가 무슨 때냐. 그랬더니 저게 결정 과정이 되면은 그때 시작하면은 그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결정 난 뒤에 그래 보내냐? 당신네들 책임도 없잖아. 자문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한 건데 그 보내면 되는 걸 왜 안 보내는 거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전라북도의 그 해수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그 이유, 그렇게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납득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도에서 해수부에 네. 보내지 않은 것을 납득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예, 네. 예. 그 자문위의 내용, 특히 예, 전문가들이 그렇죠. 모여서 예, 예. 만들어낸 군산시가 자문위를 운영을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죠. 운영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낸 거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예, 전라북도가 구성을 해서 해양 전문가들로 해서 네. 자문위원단을 꾸렸습니다. 네, 그렇게 그 자문위의 내용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문제고, 예. 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예, 예. 이랬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지금 투포트 시스템, 이게 두 개의 별도의 항구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예, 예. 지역 경제, 군산항은 물론이고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도 참 큰 파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포트로 운영하게 된다면 물량 유치 문제가 가장 치열할 테고, 물량 유치 문제요? 예, 예. 네. 가장 치열할 테고, 또 두 번째 그 이제 그 시나 도에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데 네. 그 지불하는 것도 경쟁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군산항은 지금 준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군산항은 갈수록 신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뭐 군산항이 폐항되는 수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까지 좀 보기도 하고. 예, 예. 특히 이제 그 물량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예, 예. 선사 입장에서나 실제로 이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항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이 물량 경쟁이 치열해지면 두 항구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군산항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한 5,500명 정도 돼요. 네. 그럼 5,500명의 그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예, 배가 들어야 하는데 배가 안 들으면은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죠. 그리고 그게 운송 수단으로 전부 전라북도 그 운수업체를 이용하는데 크게 등록된 데가 한 7,000대 된다고 그래요. 네. 이제 물론 뭐 7,000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네. 7,000대 중에서 이제 노테이션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들 또 항만 종사자들 그 생계가 참 어렵죠. 네. 지금 그라이도 군산 뭐
GM이 직원이 12,000명인데 거기 떠나갔죠. 네. 현대중공업 6,800명인데 거기 떠나갔죠. 군산 경제가 그간에도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저기 투프토리남 저쪽 그 새만금 신항은 네. 이게 항이라는 것은 배후 물류단지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지금 그쪽은 배후 물류단지가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배후 조성된 물류단지. 배후 물류단지가 없어요. 네. 전부 그 화물이 내나 군산 쪽으로 오게 돼 있는데, 폐유 분리단지를 만들 수도 없습니까, 거기? 그것도 뭐 모든 게 만들면 되는데 네.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네. 근데 그 물류단지 만들면은 스마트 수변도시 그쪽인데 거기는 일단 주거용으로도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죠. 네. 그리고 그게 뭐 만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5만 톤급 위계선석 들은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배가 들어옵니까? 거기 배가 들어오면 하회급체 뭐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일단은 뭐 출장소라도 갖고 있어야지 다 하고, 또 그 진입 도로 네. 2028년도인데 안 돼요. 네. 그러려면 그 이전에 군산항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죠. 전라북도는 이 군산항은 물론이고 군산항도 살려야 될 것이고 네. 새만금 신항도 살려야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항구를 다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두 개의 항만을 살리려면은요. 네. 그건 아까도 계속 제가 주장하는 단일 행정 원포트로 가야 됩니다. 원포트로 가야 된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은 두 항 다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산항은 준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항은 폐항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 폐항을 하고 새만금 신항 원포트로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산항도 지금 31개 선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만이라는 것은 뭐 지자체에서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고 건설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정 무역항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31개 그 무역항을 선석을 그냥 쉽게 폐항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군산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현대중공업 옆에 지금 금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공사가 시작되면은 지금은 준설을 하더라도 좀 투기장이 없어도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군산항 발전협의회에서는 도에도 얘기하고 지금 뭐 경치권에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23년도 1월 10일 날인가 제가 그 군산항은 상시 준설 체제를 좀 도에서 갖춰달라. 네. 그 제가 그 기자회견도 했는데 엊그저께도 도지사님을 만났어요. 군산항 실정이 이러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이라도 국가에서 돈은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매물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 전북 개발공사를 통해서 시와 함께 상시 준설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설 공사를 하나 설립해다오. 네. 그 얘기를 강력히 얘기했는데 도지사님 말씀은 한번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뭐 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뭐 검토를 해보겠다. 네. 뭐 이런 것이지, 이것이 확실히 방향을 선 것은 아니죠, 그건. 예,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전라북도의 반응은 아직은 특히 이 군산항의 그 준설공사 설립 이런 건의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군산항 발전협의 회장으로서 예. 또 그리고 군산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떤 이런 그 새만금 신항 문제 그리고 군산항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튼 뭐 그건 어떤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권에도 저희가 꾸준히 그 완푸트의 필요성을 꾸준히 저희가 설명도 하고 찾아뵙고 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준설 문제도 계속 상시 준설 체제를 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계속 저희가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만금 신앙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신앙이 제대로 그게 운영되려면 제가 볼 때는 2028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군산항에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침체의 길로 걷고 있는 군산항을 두고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계 정치권은 말할 것 없고 여기저기 요리에 저희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각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자,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하나의 항만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군산 시민들의 인식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항 물류의 가장 큰 배후가 군산 산업단지인 점, 그리고 물류 배후 단지가 군산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뭐 철도와 도로, 공항 등 인프라와도 연계성이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지리적인 행정구역상의 그런 요인들,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하나의 항만으로서 통합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김제 쪽에서도 나름대로 주장할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쪽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잘 따져서 운영 방식과 관할권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병수 군산항 발전협의 회장이었습니다. 이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